자, 이 지도부가 이제 많이 탈락을 했는데 반발하면서 김종인 공관위원장과 이제 설전까지 벌인 모양입니다. 자, 1번은 소아과 의사인 이주영 순천향대 교수. 이분이 이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 끝까지 현장을 지킨 의사다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2번은 그동안 이제 순천 출마를 준비했던 천하람 변호사를 배치했고요. 또 천하용인의 이기인 전 경기도 의원 6번, 조성주 전 새로운 선택 대표 10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양자 원내대표가 첨단 과학기술 인재가 포함되지 않았다 반발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1호 영입 인재가 이창한 전 반도체 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인데 명단에 오르지 못했고요. 또 김용남 정책위 의장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갔는데 비례대표 명단에 오르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이 공천 보면서 2번에 오른 천하람 변호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남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입지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해서 좋은 판단인가? 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판단은 저는 천하람 뭐 지금 후보랑도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남아서 저는 출마를 순천 지역 출마를 했었으면 아마 이번 총선에서 뭐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저는 정부에도 쓰일 수도 있었겠다. 어차피 내각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고 또 다음 총선에 또 준비하고 또 대선에서도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뭐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은 또 본인이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혁신당을 갔는데 뭐 어찌 보면 비례 왜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다가 마지막에 비례로 갔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찌 해서든 간에 정말 우리가 보통 뭐 농담으로도 그러잖아요. 정말 뭐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여의도로 가야 된다. 국회 입성해야 된다. 뭐 그동안 뭐 천하람 후보가 주고자 했던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또 젊은 그리고 또 보수에서도 상당히 개혁적인 보수 세력들은 상당히 지지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저는 비례로 간 부분은 안타깝지만은 그러더라도 저는 어째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잘한 선택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천하람 후보까지 아니면 후보보다 뭐 개혁신당이 몇 프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천하람 후보가 6월 1일인가요? 뭐 하여튼 개원한 날 22대 국회가 개원한 날 뭐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볼 수 있기를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후에 이제 양양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영등포 갑에 출마한 허은하 의원도 천하람 2번에 나도 놀랐다. 그런데 지금 탈당 가능성도 있나 봅니다. 김종욱 대변인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개혁신당 이 비례 후보를 이걸 보면서 정말 저도 좀 놀란 게 있어요. 이해가 정말 안 되는 부분인 게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굳이 비례로 갖다 놓고 지역구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비례를 희망한단 말이에요. 개혁신당에서 볼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개혁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천하용인으로 대표됐던 분들이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도부에 입성하고 원내에 입성해서 이 당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필요성 이런 것도 저는 인정은 되지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던 부분하고는 너무 안 맞아서 저도 사실상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양양자 의원 오늘 거취 문제를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거취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탈당 가능성을 지금 다 저희가 이제 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개혁신당은 동력 정말 이제 그나마 있던 그 지지도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2번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그 비례대표에 나섰던 분들이 투표율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배수진을 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지지율로는 한 2번까지 당선이 된다고 친다면 천하람 변호사가 나는 5번쯤 배치해달라라고 했으면 좀 명분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거는 조국 신당도 마찬가지죠. 조국이 셀프 2번 받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추세는 뭐냐면 본인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국이 지금 특히 개혁신당이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 드렸단 말씀이지만 이 정당은 크게 바람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찻잔 속에 태풍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개혁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초기부터 정말 이합집산처럼 해서 나의 정치적 개입 이득만 보고 나와서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비단 지금 천하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뭐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 지역구를 어쨌든 버리고 또 화성으로 갔고 그리고 천하람 같은 경우도 순천에서 나가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지금 비례 2번을 받았고 또 이기인 같은 경우는 또 더한 것 같아요. 이거 비례 기한을 이거 지금 그 보궐 기한을 지나가지고 사퇴하는 바람에요. 지금 이거 정말로 국민들이 뽑아놓은 도의원 자리 하나가 보궐 기간도 못 거치고 1년이 비는 상황까지 만들어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이게 어떤 곳에서 과연 개혁을 찾을 수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설령 진짜 개혁신당이 허울 좋은 개혁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다라고 하면 이번에 의석을 포기하더라도 이런 지금 상징적인 사람들은 상징적인 행동을 했어야지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사를 확인하고 또 바로 커뮤니티를 가봤죠. 이 개혁신당을 주로 지지하고 있는 어때요 분위기가? 양양자 의원의 어떤 그런 그 상당히 그 어찌 보면 이제 여러 연합정당이라고 분명히 본인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 계파가 있는데 양양자 의원 쪽에서 추천한 인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조금 비판은 있더라고요. 왜 이게 반영이 안 됐냐. 그리고 지금 양양자 의원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근데 거치에 관련한 기자회견이라고 분명히 페이북에 밝히고 있어서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제 탈당하시려나 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이 어찌 보면 현역 의원으로서는 가장 먼저 이준석 대표의 손을 잡아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모르겠어요.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막 우호적이다 아니면 뭐 이게 없는데 양양자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특히나 지금 개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중점적으로 낸 데가 화성, 경기, 용인, 갑 그러니까 반도체 벨트를 꾸린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어찌 보면 용인 갑에서 출마를 한 양양자 의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도체 벨트의 핵심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지금 개혁신당이 가장 내밀고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반도체 정책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지자들도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내일까지 지금 후보자 등록 기간이거든요. 이거 비례 순번이 바뀔지 여부는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설 실장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비례대표 순번 명단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컨셉이. 그런데 지금 두 건의 댓글이 올라왔는데 우리 윤진 대표는 댓글 내용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미래 만들고 과학기술정당 만들고 싶었던 양양자 얼마나 허탈했을까. 현역 양정수까지 영입해오고 공들였는데 이런 의견이 있고요. 천하람은 지금까지 국민에게 어려운 순천에 가서 개척한다는 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생각나서 응원했다. 이건 아니죠.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천하람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뭐랄까요 사감이 좀 많이 또 섞였다고 생각을 해요. 김종인 위원장이 천하람 변호사 많이 아끼잖아요. 많이 아꼈고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조금 의정할 사감이라 나쁘게 작용할 줄 알았더니 이거는 좋게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 예전에 뭐죠? 뭐 청년 비대위 이런 활동할 때부터 천하람 변호사를 상당히 눈여겨봤고 이런 청년은 그래도 한번 국회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당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천하람 두 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좀 무리하게 작용을 해서 2번을 준 것 같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 비례대표 관련해서 발표를 하는데 엄청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아쉬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개혁신당이 지금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갈등 구도 또 국민의힘이 약간 위기 국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가 개혁신당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지금 이미 이 공천 그리고 개혁신당의 자중질환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들이 나름의 심판 아닌 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이 대표가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정말 힘들여서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결국 이 모습을 보면 잘 모시고 간 건가 싶은 생각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되실 곳을 주로 가세요. 그잖아요. 워낙 뛰어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번에 누가 가도 안 되는 곳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사람들을 나눌 수 없을 것이다. 현역 의원들 못 끌어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못 끌어왔죠. 네. 이준석 대표를 믿고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에 들어가는 의원 안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 당대표 당시에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국면이기도 하고 김종인 위원장 뛰어나신 분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아꼈다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판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거는 뭐 김종인 위원장의 능력의 여부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예. 누가 갔어도 안 됐다라고 봅니다. 그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 당신들이 이준석만큼 용기나 있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패널들에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어떤 부분이 감히 그 시청자분께 뭐라 하면 안 되지만 어떤 부분에 용기가 있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로 사감인 것 같으시네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실패의 사례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 미래통합당 지난번 총선에서도 선대위원장 하셨었는데 그 분위기를 이길 수는 없어요. 기세를 이길 수는 없다. 근데 이번에도 어찌 보면 거대 정당에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좋으신데 이게 좀 소수 정당이라든지 좀 덩치가 작은 데 가시면 그러니까 쓸 자원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아니 덧붙이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 실패 사례가 더 많아요. 맞아요. 2012년 비대위 때도 막판에 결국은 불화가 있었죠. 근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없이 총선 치렀고 대선도 이겼고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한 것이 그나마 제일 성공 사례인데 나머지는 성공이라기보다 실패도 있고 약간 절반의 성공도 많았죠. 하여튼 뭐 저기 좋은 셰프, 유명한 셰프도 결국은 이 재료의 다양성, 신선함 이런 것들이 없다면 맛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기는 게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이 개혁신당에는 자원의 한계가 저는 제일 컸다고 봐요. 자원의 한계. 예, 자원의 한계가 컸고 또 그 자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바람, 돌풍 이런 것들이 전혀 그 찾아볼 수 없었던 조국 혁신단처럼 최소한 어떤 영향력 제3지대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내는 부분을 초반에 너무 실패했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비례의 명단 후보 추천 과정까지 다 연결되어서 크게 빛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